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 HLB는 매수와 매도가 또다시 이렇게 활발하게 아주 싸우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달고 좀 마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오늘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재신청에 대한 재료가 분명히 남아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혹시나 이 HLB의 환상에 젖어 있으신 분들은 환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먼저 이 한마디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HLB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재심사, 재신청, 그리고 뭐 클래스 1, 클래스 2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막 주가가 뭐 3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구간들이 지금부터 더욱 중요하게,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주가의 흐름이 계속 변해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우리 FDA 승인 전까지 예전에 승인이 된다라고 90% 이상 확신을 했었던 이 진 회장의 언급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이렇게 또 CRL을 받고 이렇게 하한가 두 번을 맞았잖아요. 이런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네, 지금도 그때 분위기처럼 그때는 오히려 더 지금보다 기대감이 더 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좀 사라졌기 때문에 FDA 승인에 대한 확률이 더욱더 올라간 것이라고 저도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일단 확증 편향에는 빠지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 HLB가 이제 리보세나립 FDA 재도전을 하고요. 빠르면 연내 결과가 예상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커뮤니티에 여러분들께 내용을 공유해 드렸고, 자, 서류 제출 FDA 승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러한 공백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슈로 또 이 공백기 동안 주가를 부양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현재 금리 인하가 B컷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체크해 보면 되겠고요. 현재 단기가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 급등 시에 비중 축소를 해 두셨다가 좀 의도적인 눌림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비중을 늘려가는 대응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클래스 1이 나오면 11월, 클래스 2가 나오면 내년 3월로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 예정을 우리가 11월로 현재 확신을 하면 안 된다. 3월까지 길게 보고 우리가 긴 호흡으로 앞으로 HLB를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제가 오전장에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께 내용을 글을 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항서제약에서 미국 시간으로 20일 재신청에 나선다고 해요. 20일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 시간, 동양 시간 20일인 줄 알았겠지만 미국 시간 20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1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날 새벽에 이런 재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재신청이 안 된다 된다 이런 루머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지금 뭐 항서제약에서도 그렇고 HLB에서도 그렇고 지금 재신청에 대한 날짜는 확실히 픽스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심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초 결과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너무나 또 많은 언론이나 많은 유튜버들이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기 때문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대한 지금 결과는 재신청을 하고 나서 대략 2주, 빠르면 2주, 길어도 3주 내로는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재료가 또 있겠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결국에 HLB라는 종목은 앞으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선 현재 나와 있는 재료와 일정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재료와 일정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공백기는 또 HLB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백기 동안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결국 그거예요. 시장 상황, 그리고 금리, B컷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만 또 보면 돼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항상 공유해드리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삼각수렴 내에서 이렇게 급등락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이 삼각수렴의 선을 딱 돌파를 했다, 돌파를 해서 이제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삼각수렴에 대한 정의를 제가 조금 더 해드려 보자면, 이 삼각수렴이라는 건 이렇게 선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이게 돌파가 아니에요. 적어도 전 저점에 대한 부분을 뚫어줘야 이게 완벽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0만 원을 돌파를 해야 이 정확하게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고 상방에 대한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 HLB에 대한 고점 신호와 또 눌림목 신호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자, 일단 이 저점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드렸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상대 강도 지수 RSI의 이 과매도 구간이 18포인트까지 떨어졌었습니다. 18포인트. 예, 지금 이 보이는 구간이 약 18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HLB 역사적인 흐름을 볼게요. 자, 18포인트까지 언제 떨어졌죠? 자, 예전에 2021년도에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예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2019년도에 한번 이렇게 18포인트까지 떨어지고 나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 이런 과매도 구간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근거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께 이런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고점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점 신호도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은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좀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봉으로 보면요.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주봉으로 보면은 현재 이런 구간들, 지금 이거를 좀 더 표시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네, 지금 이 구간. 지금 이런 구간들을 보면은 고점은 높아졌지만, 보시죠? 고점은 높아졌지만 현재 여기 RSI 강도 지수는 낮아지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쩌면 이 차트가 이 재료를 좀 선 반영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분할 매도 관점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중을 지금 밑에 보였던 이 저점에서 제가 한번 잡아드렸던 게 있는데, 결국에 HLB에 대한 재료를 아무것도 몰라도요, 여러분들 이 차트만 보고서라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들을 잘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지표에 대한 부분도 삼각수렴 형태를 향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 상방에 대한 확률은 뭐라 그랬어요? 한 80% 이상 무조건 나올 것이다.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 거래량에 비교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삼각수렴이 형태가 나올 때 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삼각수렴 형태에서는 한 상방으로 나올 확률이 한 75%에서 한 8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방으로 나오는 그리고 재료를 함께 우리가 보면은 상방에 대한 의구심은 뭐 저는 없어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올라갔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것인가를 항상 강조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 고점을 찍고 최근에 나왔던 저점을 좀 찍어 봤을 때 일단 한 번에 대한 저항은 나왔어요. 대략 0.618 구간을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이렇게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대략 이런 구간, 이 구간 내에서, 그리고 현재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이 저항대 구간에서 한 번 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빠질 가능성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지금 나오는 재료, 그리고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여기에 대한 재료로 한 번 더 상승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11월까지의 공백, 그리고 내년 3월까지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 기간 말씀드렸죠. 이 시장 상황에 따라 흘러갈 거다. 그러면 이 시장 상황이 또 우리가 어떻게 되어갈지를 좀 봐야겠죠. 지금 금리 인하가
B컷이 나왔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00년도에도 이렇게 흐름들이 나왔고 2006년도에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나올 때 주가가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합니다. 단기 고점이 나왔다가 급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HLB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수가, 그리고 글로벌 지수가 폭락이 나온다, 혹은 단기간에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분할 매도를 무조건 해라. 50%에 대한 분할 매도를 일단 가져가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점 구간에서 또다시 이 비중에 대한 현금화를 했던 이 비중을 여기에서 잡고 끌고 가면요, 저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발생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워밍업? 물론 수익이 꽤 크게 나겠죠. 그런데 이 수익보다 HLB를 우리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 번의 지수의 하락에 의한 HLB의 그 급락, 그 뒤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상승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저는 상당히 확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HLB 지금 이제 약간 감이 잡히죠? 감이 잡히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점 신호를 내가 또 어떻게 파악을 할까?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과매수 구간 80포인트 이상으로 안 넘어가면 이거는 고점 신호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큰 봉, 1시간 봉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렇게 타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이 나올 때 분명 어느 정도의 고점 신호 시그널은 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트상, 그리고 제가 또 영상에서 밝히지 않는 이런 기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HLB를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날까지 제가 이끌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이런 타점, 전략, 시나리오를 공유받으면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면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함께 HLB를 같이 끌고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제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이것만큼은 좀 국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좀 보고 갈 텐데,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저점과 매수 타이밍 그리고 시그널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또 재료와 시장 상황도 고려를 많이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환상에서 빠지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아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야, 이거 신고가 돌파할 거야, 이거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무조건 기다릴 거야, 뭐 30만원 갈 거야, 50만원 갈 거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꿈과 희망, 그러니까 근거 없이 내가 무조건 들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이거를 먹지 못한다 한들, 내가 비중을 줄여서 수익이 줄어든다 한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분할 매도하면은 이 나머지 비중이라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면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쉬운 게 여러분들 손실보다 낫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추석 동안 최근에 11월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선주 있잖아요, 대선주. 이 대선주에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지금 어떤 언급을 하나 할 때마다 우리나라 테마 섹터가 지금 생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대선주 쪽으로 상당히 수급들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급등 전에 나오는 현재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을 지금 꽤 많은 종목들을 찾아냈고, 그 중에서도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한 5개 정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던 안 하시던 이 종목을 제가 왜 잡았는지에 대해서 다 근거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HLB만 평생 끌고 갈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 봐야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또 재밌는 주식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은 많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를 우리가 더 기대를 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